네, 2016학년도 A형 3번에서 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히토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네, 그러시군요. 이 부분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자가 묻고 청중이 대답할 수도 있고요. 혹은 화자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집중을 이렇게 높이게 한다, 이런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찝어낼 수 있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네, 그러시군요. 히토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히토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발표 목적을 이야기한 거죠. 첫 번째, 히토류가 뭔지 가르쳐 주겠다. 두 번째,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발표 목적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원소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이 부분 똑같네요. 아까 이거 QA 집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히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57부터 71까지의 원소와 그 외에 2개 원소를 합친 17개의 원소를 가리킵니다. 히토류는 다른 물질과 함께 화합물을 형성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히토류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또 여기 QA가 나왔고, 방금 제가 좀 빨리빨리 읽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토류가 원소 주기율표 중에 원자번호 몇 번째에 들어갑니까? 이런 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읽은 요 부분까지 해서 발표 목적 첫 번째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히토류가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요게 히토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했다. 그거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그럼 다음으로 히토류의 실제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발표 목적 두 번째,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며 이제 보조자료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은요, 이쪽 문제에 주로 활용되는 그 선지 어휘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 이제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체크가 가능해지는 수준까지 공부를 하실 수 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며 히토류 중 하나인 이투륨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이 히토류를 포함한 화합물은 LED나 TV 스크린 등의 발광 재료로 쓰이는데 이 경우에 발광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했기 때문에요. 지금 어디입니까? 네, 여기 부분이 두 번째, 아까 발표 목적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이 활용 사례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하고 있으니 두 번째 활용 사례를 이야기하겠구나라는 거 예측할 수가 있죠. 다음은 역시 히토류 중에 하나인 네오디뮴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이 히토류를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석을 갖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에 널리 활용됩니다. 모터용 자석에 사용되는 활용 사례를 가지고 있구나. 요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자기가 발표하고자 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첫 번째 발표 목적 이야기했고, 두 번째 발표 목적 이야기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QA가 이제 들어가고 있고, 이런 식의 구조를 띄고 있는 거죠. 요거 가지고 3번 문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요 앞에 1번 문제, 2016학년도 A형 1번 문제에 보면은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것과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발표 전략을 묻든지 말하기 방식을 묻든지 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다. 요거 일단 확인을 해 두시고,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요, 우선은요, 내용 확인이 잘 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3번의 1번,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다. 사실 이게 정답인데요. 이런 내용이 실제로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본문 내용을 잘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실 본문 내용 잘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안 풀리겠습니까?
이 문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지 어휘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선지에 사용된 그 어휘들이 있거든요. 좀 또 주로 단골로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봤는데 1번이 답이었어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5번만 한번 살펴보시면 발표 대상의 특성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표 대상의 활용 사례를 설명한 후 라고 했는데요. 발표 대상의 활용 사례를 설명한 거는 맞습니다. 활용 사례 몇 가지 나왔죠? 2가지 나왔잖아요. 근데 요 마지막 부분요. 이를 요약하고 있다. 이게 틀려서 틀린 겁니다. 지금 제가 아직 이 본문을 전체를 다 안 읽었는데 요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요. 요쪽에 보면 위에 했던 이야기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A 부분에 요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를 다 읽으면 요약이 나와 있어요. 헷갈리기 쉽게 문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A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요약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약간 함정 문제였고요. 답은 1번이었다. 확인됐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히토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쓰이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히토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히토리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토리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었습니다. 표를 제시하며 아까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표를 제시하는 것도 있었죠. 이런 거는 한번 같이 이렇게 묶어 두시는 것도 이렇게 묶어 두는 것도 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표를 제시하면 여기를 보시면 2010년에 전 세계 히토리 생산량은 약 13만 톤이었는데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히토리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상술이죠.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히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토류는 특정 광석에만 존재하며 광석에서 분리하여 정제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히토류의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이게 갖고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해서 지금 2가지의 새로운 정보가 추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수요가 늘면서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수요와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거 캐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각국에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와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히토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히토리의 개념과 이거 발표 목적 첫 번째였죠. 그 다음에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 발표 목적 두 번째였습니다. 그것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전체 화자가 말했던 발표의 요약이죠. 그리고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여기 3번에 5번에 이거 요약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함정이었다고 이야기했었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토리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제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히토리에 대해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히토리가 실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관심을 가져봐라 라고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선지어휘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3번 문제 확인했고요. 4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 연습을 들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것 중 학생이 발표에서 실제로 반영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발표에서는 효과적인 마무리가 중요해요. 효과적인 마무리가 중요하답니다. 마무리가 어디 나온 겁니까?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인 거죠.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쪽에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죠. 발표 목적을 청중들에게 환기시켰습니까? 환기했잖아요. 그죠? 아이고. 환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분야에서의 히토리의 역할을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했습니까? 산업의 뭐라 그랬죠? 산업의 비타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왔고요.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히토리와 관련된 우리 삶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했는데 이거 없습니다.
없는 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걸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토류에 대해 청중이 관심을 갖기를, 아까 관심을 갖고 찾아봐 주세요 했잖아요. 갖기를 권하는 내용이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은 발표를 들은 청중이 발표자에게 한 질문의 일부다.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이 문제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가 이제 맞는 선지가 되려면 일단 발표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발표 내용. 그러니까 발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됩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추가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추가 설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있는 다른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죠. 선생님, 수업 언제 끝나요?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지금 관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관련이 있지만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히토류였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태 히토류 얘기했는데 히토류에 대한 얘기입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를 또 물어보면 그건 수업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추가 설명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선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관련이 있는 다른 내용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추가 설명의 자격을 갖춘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수능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이 부분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틀린 거 찾아야 되네요. 이트륨을 포함한 화합물을 사용한 TV 스크린 제품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비교할 때 실제 에너지 절약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끊을 수 있죠? 여기서 끊어서 그 앞에 부분이 A,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이 발표 내용을 편의상 A라고 해보고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추가 설명에 해당하는 이 플러스 알파 부분을 B라고 우리가 한번 정해 놓읍시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번 학생 1의 질문은 여기서 이렇게 슬러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A가 나와 있어요. 발표 내용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뒷부분 B, 추가 설명의 자격으로 합당하죠. 관련 있는 다른 내용. 그러니까 맞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오디뮴을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 이 앞에 얘기가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죠. 그랬는데요. 네오디뮴이 포함된 강한 자성을 갖는 화합물을 활용한 다른 제품 사례는 없나요? 관련이 있는 다른 질문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네오디뮴을 활용한 다른 거, 뭡니까? 모터용 자석 말고 다른 거 활용한 거 없습니까? 추가 질문으로 아주 적절한 그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25년간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이거 발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까? 여기죠.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히토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2010년부터 25년 후까지 뭐가 증가했다? 아니죠? 잘못 얘기했죠?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2010년 이전에 히토류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이거 관련 있는 다른 내용이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히토류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2010년 이전의 히토류 생산량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2010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좀 작은 그 생산량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도 잘못됐고 뒤에 얘기도 잘못됐습니다. 발표 내용과 잘못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뒷부분 관련 있는 다른 내용이라는 조건,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혼날 가능성이 있죠. 너 왜 엉뚱한 거 질문해? 이리 나와. 이렇게 혼날 가능성 있는 질문을 학생 3이 했군요. 이게 답이고요. 나머지 확인해 봅시다. 광석에서 히토류를 분리하여 정제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고 했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생산 기술을 아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앞에 부분 그 발표 내용과 일치하고요. 뒤에 부분 관련 있는 다른 내용의 자격 갖추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했지 실제 어떤 것을 개발하고 있는지 디테일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거 질문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훌륭한 질문인 거죠. 마지막 2050년에 전 세계 히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자료를 소개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랬는데요. 미래 히토류 수요량을 예측한 다른 연구 자료 없나요? 앞에 부분 발표 내용과 일치하고요. 뒤에 부분 그 자료 말고 또 다른 자료 없나요? 이렇게 추가 자료 요청하는 것도 관련 있는 다른 내용에 해당하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설명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은 자격은 관련 있는 다른 내용이어야 한다. 발표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다른 내용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추가 설명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 오늘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